안녕하세요. 네, 한건축 대표 한대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막 구독자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한 2년 만에 유튜브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Q&A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질문을 받을 건데 여기서 받고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사 시작할 때 네네. 필요한 서류나 네. 아니면 꼭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많죠. 일단 많습니다. 일단 주거 공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서류는 아니고요.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거의 다 해줄 건데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면에 품목들이 있는데 거기를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에어컨이 밖에 요즘 슈렉이 뭐 지금 가정용인 시스템 에어컨 많이 달리잖아요. 그거를 난간대에 걸어도 되는지 그 여부, 그런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공사 동의서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입주민 동의서 101동이라고 하면은 그 라인 전체 다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 이제 서류라고 하면은 서류는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행위허가라 그래서 비내력벽을 이제 튼다, 확장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장을 할 때 그냥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허가가 꼭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행위허가 서류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관리사무소를 가겠죠. 거기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당연히 뭐 예치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다중이용시설, 이제 뭐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 소방 완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가스 설치 뭐 일종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전기 증서, 그런 서류들을 작업을 해야 영업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업종 업태들은 그런 서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소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주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시공한다고 하면은 주거 같은 경우에는 한 5주 정도 걸립니다. 그게 저희가 봤을 땐 최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토요일이랑 일요일 이때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공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각종 공정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상가는 대부분 한 15평에서 한 30평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0평에서 뭐 50평대 그때는 5주 이상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100평대는 2달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네. 인테리어 시공 순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인테리어 시공 순서는 진짜 간단하게 철거, 그 다음에 설비 계통들 들어와야 되고요. 설비 계통들에는 뭐 많습니다. 전기, 위생 설비, 급배기 설비, 또 소방 설비, 덕트 설비 이런 것들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선 배관을 먼저 친다 그래요. 일단 그런 걸 먼저 작업하러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공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닥재, 그 다음에 벽체 마감재들, 이제 마감재 종류들이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설비 계통들 다시 와서 이제 도기들 설치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러면 셀프 인테리어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팀장님이 진행한다. 그리고 그냥 소비자들이 진행을 했을 때 도장, 페인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페인트도 당연히 엄청난 기술인데 뭐 퍼티 먹이지 않고 그냥 벽지 위에 바르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제가 이제 혼자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다가 네. 문제가 생겨서 네. 업체를 통해서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가능할까요, 그런 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제 직접 또 하셨으니까 몸도 고생하셨고 이제 비용적인 것도 이제 고생하시게 되겠죠. 왜냐면 했던 거를 다시 수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다른 어떤 기술자분들이 와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셀프 인테리어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전문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문성이 당연히 없는 게 전 셀프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전문성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셀프 인테리어가 아니라 기술자가 되겠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셀프 인테리어는
셀프 인테리어 맛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요즘 반셀프 인테리어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반셀프 인테리어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셀프 인테리어랑 반셀프 인테리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셀프는 진짜 직접 시공까지 하는 거고, 반셀프 인테리어는 자기가 인테리어 업자가 돼서 직영으로 모든 공정들을 불러서 하는 게 반셀프 인테리어거든요. 일단 반셀프 인테리어는 장점은 비용이 절감된다.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을 자기가 가져가니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근데 단점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것도 다 혼자서 고민해야 되고, 디자인 뽑아야 되고, 공정별로 어떤 작업자들도 다 구하셔야 되고, 왔을 때 일을 어떻게 해라 라고 다 말씀을 하고 마감까지 다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셀프 인테리어는 장점은 일단은 비용 절감은 맞고, 단점은 피폐해진다 라는 게 있죠. AS나 뭐 이런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공정들이 와서 공정들이 각각 불러서 공사를 시공을 했는데 뭐 마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는 따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그 AS 개념이 좀 그런 게, 인테리어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가 AS를 해주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부들이 오시면 일당제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책임을 지셔야죠. 그건 소비자 분들. 왜냐면 AS라는 게 하다가 잘못된 건가요? 그 인부가? 근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 그걸 그러니까 불렀을 때 도급제로 불렀는지 일당제로 불렀는지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도급제면 계약서를 쓰니까 AS라는 게 품목이 있겠죠. 근데 일당제는 AS 개념이 없으니 그냥 그 일하고 도망가면 AS 이제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럼 어쨌든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당제보다는 도급제를 쓰는 게 훨씬 더 그쵸. 좋은 그게- 선택이다. 그렇죠.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면은 장점이 혹시 뭘까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하면은 당연히 일단 퀄리티는 높겠죠. 퀄리티는 높고, 모든 이제 도면화가 나오고 3D 도면도 다 나오니까 고객님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이렇게 뭐뭐 바꿔주세요, 뭐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컨택만 하시고 그대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훨씬 편하시죠. 그런 게 편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뭐 소방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면 소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다 알아서 전기 증설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소방 뭐 가스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현장에서 감리까지 다 해주고, 그 마지막 AS도 해주고,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편한 게 맞죠. 편한 게. 단점은 그러면 혹시 비용?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이 있긴 있죠. 반셀프랑 비교를 하면은,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직영을 했을 때 그 느낌을 인테리어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정이랑 컨택해야 되고, 도면부터 일정 마감까지 AS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하는 거죠. 그게 장점인 거죠. 근데 비용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인테리어 생각하면은 가장 많이들 궁금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요. 바로 비용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평 상가 식당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략 평당가 이런 비용이 좀 어떻게 될까요? 평당가. 일단 전 평당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평당가는 없어요. 평당가라는 게 저희가 이제 시공 업체한테 맡겼을 때나 이제 어느 정도 평당가는 나올 수 있어. 왜냐 뭐 신축을 짓는다든지 그거는 이제 평당가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인테리어 쪽에는 제가 봤을 때 평당가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현장 컨디션이 어떤지도 모르고 현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고객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업종 중에서도 뭐 가구를 저희한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근데 그런 거를 정확히 말씀을 해줘서 뭐 파일로 보내주셨다 그럼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딜 갔을 때나 전화를 했을 때나 30평에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제안해드리기 어렵죠.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하셔서 이제 평당가가 얼마예요? 지금 뭐 대략적인 거라고 했는데 전 대략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문을 해서 방문 견적을 받아봐야 가견적서와 같은 금액을 좀 받아볼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일단은 현장으로 부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지금 뭐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거의 무료 견적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무료 도면도 많이 그려드리고 하니까 일단은 현장에서 뵙고 뵐 때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 가시면 그 인테리어 업체 측한테서 도움이 될 거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견적 받아보시는 게 평단가를 물어보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테리어 사기가 많다고들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해버린다든지 시공 후에 문제가 생겨서 AS 요청을 했는데 업체가 연락이 두절됐었다. 이런 사례도 많이 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업체 선정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꿀팁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인테리어 업체 사기꾼이라는 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졌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사기를 안 당하는 법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업자가 있는 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면허, 인테리어 면허가 있잖아요.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수의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는 이제 홈페이지나 SNS 그런 걸 보셔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사기를 좀 더 덜 당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요즘 플랫폼 이용 많이들 하시잖아요. 플랫폼을 이용해도 괜찮은지. 일단 플랫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못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플랫폼에서는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좀 단점이지 않나 싶고 인테리어 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있고 시공업자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플랫폼을 이용하셨을 때 만약 시공 플랫폼이라 하면 그 시공자가 어느 경력인지 뭐 그런 내역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없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그런 거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플랫폼 이용하셔도 좋죠. 혹시 그러면 하자 이행이나 계약 이행 같은 그런 보증 보험을 드는 것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하자 이행이 되는지 계약 이행이 되는 업체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업체는 그냥 면허가 없기 때문에 하자도 이행할 수 없고 계약도 이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하자 이행, 계약 이행은 면허 있는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면허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난 거죠. 사기를 안 당할 확률이.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방금은 제가 이렇게 뭐 서류 뭐 이렇게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뭐 하자 이행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확인하시고 진짜 꿀팁은 거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인테리어 할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가면은 포트폴리오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업체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기준이에요. 상가를 이렇게 쳐보면은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 어떤 업체냐, 좀 잘 해주셨냐, 요즘 AS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거기 업체에서 모르면 진짜 못한다. 아니면 와 거기 다 엄청 잘하더라, 엄청 꼼꼼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거기는 이제 검증된 업체가 되는 거죠. 정말 아날로그적인 네. 그런 방법이네요. 그렇죠. 뭐 어차피 이제 인테리어가 막 저희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한번 공사 들어가면은 또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제일 거의 한 80% 제일 효과가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증이 조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질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세분화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을 할 거니까 그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2년 만에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찍고 하다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못 찍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꾸준히 한번 진짜 해볼 생각이니까 좀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이런 말씀 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